Fast RCNN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CNN과 SPPNet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퍼 어서는 로스가 RC기고 이것은 RCNN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CNN과 SPPNet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슬라이드는 로스가 RC기 ICCV 15에서 발표를 했던 것으로 슬라이드 쉐어에 공유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할 때 RCNN과 SPPNet의 논문의 피겨도 잠시 가져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CNN 논문에 있는 피겨 1인데요. RCNN은 기본적으로 Selective Search라는 방식을 통해서 ROI를 하는데 그것을 각각의 ROI를 warp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Fixed Size Length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warp를 통해서 Fixed Size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warp를 시킨 다음에 CNN을 돌려서 그 안에서 서브트 벡터 머신과 그것을 통한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 레귤레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역시 로스 걸식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ICCV 15에서 썼던 슬라이드를 여기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걸 좀 입체적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각각에 대한 리지널 프로포즈를 이렇게 와이프를 시킨 다음에 컴포넷을 각각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각각을 모두 컴포넷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서 Selective Search로 2000개의 Regional Proposal을 생성을 하는데 그 2000개 모두를 컴포넷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때문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더불어서 소프트 벡터 머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백프로퍼게이션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게다가 피처들을 디스크에 모두 써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합치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 게 SPPNet입니다. 이건 SPPNet 피겨 3에 있는 그림을 가져온 건데요. SPPNet은 기본적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보는 게 이해하기 쉬울 건데 Regional Proposal을 생성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각각의 Regional Proposal을 바로 컴포넷을 시키는 게 아니라 컴포넷을 시키고 이 Regional Proposal에 대한 코디네이트를 여기서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인풋에 넣는데요. 좀 차이가 있다면 컴포넷은 사실 Fixed Size Length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인풋 사이즈가 픽스 되어 있어서 마치 풀 컴포넷을 통과시켜야 할 때 인풋이 조금 더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와이프를 시켰던 RCNN과 다르게 사실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이제 좀 더 인풋 사이즈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이 인풋에 맞게 이제 SPP 라는 Spatial Pyramid Pooling이라는 레이어를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보셨던 이 슬라이드를 보면 각각의 빈스를 이제 픽스 사이즈로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21개의 빈스를 사용해서 고정된 값으로 만드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Bag of Words라는 방식을 이제 Spatial Information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발전시킨 방향인데요. Spatial Pyramid가 그것을 좀 더 여기에 대입을 함으로써 좀 더 좋은 속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0개의 컴포넷을 다 통과시키는 것보다 하나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여기서 다 작업하는 게 쉽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백프로퍼게이션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 여기서도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논문이 Fast RCNN입니다. Fast RCNN은 하나의 싱글 스테이지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서포트 벡터 머신과 바운딩 박스 레귤레이션을 두 개로 나눠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식 말고 여기서 그냥 소프트맥스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레귤레이션도 하나의 태스크로
하나의 멀티태스크 로스를 통해서 트레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제 돌림으로 인해서 백프로포게이션도 가능한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Fast RCNN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코어는 여기 이 풀링 레이어인데요. ROI 풀링 레이어라고 하는데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뷰를 보면 영어 abstracts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에 있는 RCNN이나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서 스피드도 향상시키고 정확도도 좀 더 향상시킨 그런 방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RCNN보다 트레인에 있어서는 9배 빠르고 테스트 타임에서는 213배 빠른 그런 형성이고, 그리고 MAP도 훨씬 더 높다고 하죠. SPP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으로 넘어오면 여기서도 RCNN과 SPP넷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짚어요. 그래서 RCNN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 멀티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컴포넷을 통과시키고 소프트 벡터 머신을 쓰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따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멀티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손실이 많죠. 그리고 트레이닝이 매우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매우 비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공간이 많이 차지하고 시간적으로도 매우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피처들을 이제 디스크에 다 써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슬로우하다는 단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47초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RCNN은 매우 느린데 이것은 이제 컴퓨테이션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그래서 SPP넷이라는 새로운 발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RCNN을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스피드업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단점이 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멀티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을 사용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컴프를 통과시키고 소프트 벡터 머신과 바운딩 파스 리그레서를 이제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피처도 여기서도 디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더욱이 이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은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밋 제한이 정확도에도 한계를 보여준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소개하는 자신이 로스 걸싱만 썼으니까 이거는 Fast RCNN을 통해서 좀 더 스피드와 애큐러시에 좀 더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훨씬 더 높은 MAP를 보이고 싱글 스테이지이며 싱글 스테이지를 쓸 때 멀티태스크 로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네트워크 레이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런 백프로포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노 디스크 스토리지 저장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와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피겨 1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2000개를 뽑아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똑같이 SPP넷처럼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하는데 차이는 이겁니다. 차이는 여기 하나와 여거 두 개가 좀 더 큰 차이를 보이죠. 뭐냐면 ROI 풀링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인풋을 좀 더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ROI 풀링 레이어는 맥스 풀링을 하는 겁니다. 맥스 풀링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Fixed Spatial Extend라고 하는 H by W, Height와 Wide죠. 그래서 이 원하는 이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맥스 풀링을 하는 겁니다. 이 피처들을 좀 더 어떤 특정 방식을 통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VGG의 16에서는 7x7을 픽스 랭스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맥스 풀링을 어떻게 하냐면 H by W라는 ROI 이 풀링 ROI 윈도우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것들이 컴브를 통과시키면 이제 이 각각의 코디네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좌표에 해당되는 그 윈도우의 크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크기를 H by W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apital H와 capital W에 대한 서브 윈도우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small h가 이 capital H보다 큰 값입니다. 그래서 ROI에 대해서 큰 값을 이제 작은 값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서브 윈도우들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맥스플링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유명한 그림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8x8 인풋이 있습니다. 이건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regional proposal로 이제 이렇게 구획을 만들었다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h by w가 5by 7이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이 2by 2가 되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맥스플링으로. 그래서 2by 2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 논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각각의 이걸 대입한 것을 이 방식으로 넣으면 2분의 5가 되고 이게 2.5죠. 근데 정수값을 넣어야 하니까 하나는 내림, 하나는 올림 형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2.5인데 하나는 2로 그리고 나머지는 3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는 2고 하나는 3으로 놓고 나머지는 이 나머지로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플링 이렇게 하면 이 구역에서 제일 큰 건 이거고 제일 큰 거는 뭐 이건 거죠? 이거겠죠? 그래서 제일 큰 건 이거고 제일 큰 거는 이거고 해서 맥스플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GIF 파일로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순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 같이 approximate size로 한 다음에 then 맥스플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OI 플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fully connected layer의 fixed size로 만들 수 있죠. 그게 장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로 넘어오면 pre-train 네트워크의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 pre-train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 변형이 있는데 마지막 맥스플링을 ROI 플링 레이어로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픽스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를 두 개의 시블링 레이어로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VGG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바꾸겠다고 한 거고 시블링 형제 레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 바운딩 파스 이 구역이 이 오브젝트가 무엇이니? 라고 해서 뭐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이고 바운딩 파스 리그레서는 이 네모난 상자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좀 더 맞추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fully connected layer와 softmax k 플러스 1 카테고리라고 써있는 이 하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파스 리그레서의 카테고리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프트맥스가 이제 k 플러스 1인 이유는 k개의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의 개수와 한 개의 백그라운드를 합쳐서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개의 데이터 인풋을 넣는 이제 필요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미지만 넣어서 했지만 이제 이 ROI를 이제 첫 이미지에서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코디네이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ROI 리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3 파인튜닝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백프로퍼게이션은 이제 faster CNN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SPP넷에서는 웨이트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스페이셜 피라미드 폴링이 그 업데이트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메소드를 이 피처 쉐어링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원래 RCNN과 SPP넷에서는 region wise 샘플링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더 설명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hierarchical sampling이라고 해서 좀 더 컴퓨테이션을 좀 더 공유하고 메모리와 컴퓨테이션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n은 2, r은 128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r은 ROI를 이야기하고 n은 이미지의 개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n분의 얼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64, 하나의 이미지당 64개의 샘플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보면 이거 역시도 로스 걸식이 만든 이제 자료에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원래 RCNN과 SPPNet에서는 128개의 이미지에서 랜덤으로 ROI를 뽑아냅니다. 근데 이 랜덤으로 뽑아내는 것이 Receptive Field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할 수 있고 컴퓨테이션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샘플 이미지를 적은 양만 뽑고 그 다음에 ROI의 개수를 우리가 픽스해서 그래서 이 각각의 이미지마다 몇 개의 ROI를 할 것인지를 이제 뽑아냄으로써 이 미니 배치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의 이미지에서 많은 ROI를 뽑아냄으로써 이제 같은 피처들을 이제 컴보를 통해서 뽑아냈잖아요. 거기서 이미 계산 값들이 다 공유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ierarchical sampling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멀티태스크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스테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맥스와 바운딩 바스 리그레서 관련돼서 이제 로스를 설정을 해야죠. 근데 이제 로스를 설정할 때 이제 이 기호가 중요한데 이 스몰 u 같은 경우에는 ground truth class를 의미를 하고 스몰 v 같은 경우에는 ground truth bounding bus regression target을 의미를 합니다. 정답 박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로스 펑션입니다. 이것이 로스 펑션인데 이 CLS가 이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소프트맥스 관련된 로스고요. LOC가 로케이션 관련된 부분으로 바운딩 버스 리그레이션과 관련된 로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LCLS P, U 해서 이제 마이너스 로그 P, U 형식으로 로그 로스를 나타내죠. 이것은 엔트로피 형식으로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형식으로 나타냈고, 이 뒷부분은 U와 V는 지금 이코디네이트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V는 이코디네이트인데 TU는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 오프셋에 의거하면 이제 이미 예측한 거죠. 우리가 예측한 이 TU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이것을 클래스 U에 대한 이제 코디네이트라고 하면 이 부분에다가 이제 predicted 한글 넣고 ground truth를 넣음으로써 이걸 빼서 이 차이 값을 이 smooth L1에 해당되는 이제 함수를 넣음으로써 accumulate를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스무스 L1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형식으로 표현했고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0.5x 제곱이 나오고 이 위에서는 이제 y는 x, y는 마이너스 x 빼기 0.5 형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퍼런셜이 데리베티브가 가능한 형식으로 이제 나타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이 파라미터 람다는 지금 저희가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이 논문에서는 람다는 1로 다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inversion bracket indicator function 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구글에 찾아보면 어떤 컨디션이 존재합니다. 이 컨디션이 참이면 1이고 아니면 0인 이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u가 1보다 크다는 것은 1보다 작은 값, 즉 0에 대해서는 0이고 u가 1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이제 1을 넣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한다는 거죠. 즉 여기서는 백그라운드에서 u가 0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즉 백그라운드에서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의 로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판별을 할 때는 이거를 수행해야 돼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1 로스와 L2 로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서 지금
L1 로스, 스무스 L1 로스를 썼잖아요. 이게 좀 더 강건한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얼씬과 SPP넷 같은 경우에는 바운딩 파스 레귤레이션의 로스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레귤레이션 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L2 스퀘어 형식으로 나타내죠. L2 스퀘어라고 이해하시면 이 방식을 사용한 것보다 L1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을 채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처럼 람다는 이 두 개의 타스크 로스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ground truth regression target VI에 대한 이제 initialize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고 여기서 모든 experimental 람다는 1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배치 샘플링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는 우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해했지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그젬플의 개수와 그 각각의 IOU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의 ROI의 25%는 포지티브를 둘 건데 이 IOU는 0.5 이상이 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놓은 거고요. 나머지 75%는 IOU가 0.1 이상이고 0.5 미만인 이 상태일 때 네거티브로 두는 방식을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0.1이냐 하면은 heuristic이라고 써서 이제 경험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lip 하는 것을 horizontally 하는 것을 0.5 확률로 이제 플립이 가능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함으로써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이것만 사용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프로퍼게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일반적인 백프로퍼게이션을 이해하면 되지만 ROI 플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로스 걸식이 만든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백프로퍼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섹션을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지금 X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원래는 X 즉 플링 레이어를 들어가기 전에 인풋이 있잖아요. 그 인풋 값에서 이제 ROI 플링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결과값이 나오죠. 그게 결과값이 Y, all J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과 J는 ROI에 대한 이제 좌표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맥스 플링을 통과함으로써 생기는 좌표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미분을 할 때 앞에 이 부분이 붙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맥스 플링 한 것을 이제 다시 되돌릴 때 한 가지의 값만 알고 나머지 값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켓을 사용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펑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ccumulator 형식의 backpropagation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 걸식이 표현했던 그림인데요. 보이는 것 같이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의 코디네이트가 맞아야죠. 그래서 이것이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1로 두고 그것에 대한 이 partial derivative 관련돼서만 이제 accumulate 시킨 방식이 backpropagation 방식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SGD optimize 방식에 대한 하이퍼파라미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둘 다 이제 frequented layer에 대해서 initialize는 이제 제로민에 대한 것이고, softmax classification 같은 경우에는 standard deviation이 0.01, bounding pass regressor 같은 경우에는 0.001을 standard deviation에 대해서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어스는 0이고요. 러닝 레이트는 보통 글로벌로 0.001 선택하고 모멘텀은 0.9. 근데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사용함에 따라서 0.0005를 계속 감소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Scale invariance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brute force approach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이미지
한 개 단일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단일 이미지가 이제 고정된 픽셀 사이즈로 이제 진행될 때를 이제 브루트 포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멀티스케일 어프로치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지 피라미드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피라미드를 통해서 스케일 인베리언스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 방식이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실험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Fast Search and Detection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Truncated SVD라고 해서 사실 이 시간을 지금 피겨 2에 있는 시간을 보시면 지금 다른 건 다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Fully Connected Layer 이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타임 컴슈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Truncate SVD 방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확 줄였죠. SVD는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디컴포지션 관련된 내용인데, 만약에 W가 U by V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 형태로 놓고 이제 계산을 디컴포지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U는 이 앞에 있는 것들 놓고 여기 스퀘어 매트릭스 한 이 부분 여기다 놓고, U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 있는 부분 여기다 놓고 이 앞에 있는 부분 넣고 해서 디컴포지션을 함으로써 이 파라미터 계산 자체가 UV에서 T의 U 플러스 V 형태로 바뀝니다. 근데 이때 T가 U나 V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계산량이 훨씬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좀 보시면 SPP넷이나 RCN의 바운디버스 리그레션을 사용한 일반적인 방식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은 방식인데 맨 아래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여기 차이가 뭐냐면 데이터셋의 차이예요. 데이터셋이 지금 여기는 0.7 데이터셋, 0.7 데이터셋만 사용한 건데 VOC, 여기서는 VOC without difficult example, 어려운 문제 예시들 없는 07 데이터만 사용한 거고, 여기서는 VOC 07뿐만 아니라 12 데이터도 같이 사용한 겁니다. 역시 데이터셋이 많으면 좋은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데이터셋 엄청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한 것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어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과 테스트 타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RCNN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1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각각 small, medium, large 형태로 이제 비교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트레인에서는 hour이기 때문에 보시면 스몰 같은 경우는 1.2시간 걸려서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보이고, SPP넷의 라지보다도 훨씬 더 빠른 성과를 어느 데이터셋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테스트 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이것과 SVD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적은 시간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 또한 이 표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스트 타임에서 라지임에도 불구하고 테스트에서 213배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였다. 그리고 그것의 정확도 또한 가장 좋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였던 그 값인데요. 그 피겨인데 논문에서 표현하기를 Truncated SVD를 통해서 디텍션 타임을 30% 이상 줄였다고 하고, 근데 이때 조금 단점이 이제 정확도가 0.3 정도밖에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타임 컨슈밍에 비해서 정확도가 조금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할 때 보통 프리즈를 시킵니다. 컨브를 보통 프리즈 시키고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저희가 트레인을 시키죠. 그 방식이 지금 여기 베이스라인이 이 부분인데, 근데 사실 굳이 이 부분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브도 트레인 할 수 있다.
프리즈 시키지 않고. 그래서 좀 더 늘려가 봅니다. 그랬더니 늘려갔더니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모든 컴프를 다 파인 튜닝 할 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간단히 이야기해서 N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컴프 1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스몰 데이터셋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몰 데이터셋의 컴프 1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하고 태스크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시키든 학습시키지 않든 MAP에서는 성능 향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컴프 1을 굳이 이 부분을 트레이닝 시킴으로써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VGG16의 파인 튜닝을 할 때 3보다 큰 값들에 대해서는 훈련시키고 그 아래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는 프리즈 시키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이밸리에이션은 이제 설계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옵션들마다 질문을 보이고 그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는 이제 섹션들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멀티태스크 트레이닝이 도움이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멀티태스크 트레이닝 단독만 쓰인 것보다 이제 같이 쓰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스테이지 와이즈 트레이닝을 쓴 것보다 멀티태스크 트레이닝을 쓴 게 성능이 더 좋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인베리언스 앞에 이야기했던 브루트 포스는 싱글 스케일, 이미지 피라미드는 멀티 스케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니스가 이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표를 보면 SPP넷이고 이 SML 이 부분은 Fast RCN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스케일이 크면 테스트 레이스 늘어나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소리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이제 정확도가 훨씬 더 많이 커지면 좋은데 그 차이가 미미하다라는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보인 것처럼 쓴 것처럼 멀티스케일 어프로치는 이제 small increase in MAP 작은 값만 이제 오르고 large cost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실험에서는 싱글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브루트 포스만 썼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more training data, 더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yes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에 표를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o softmax machine outperform softmax, softmax보다 소프트벡터 머신이 더 좋은가? 라는 질문인데 답은 no입니다. 지금 이 표 테이블 A에 있는 표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소프트 벡터 머신을 사용한 이 값, 이 베이스라인이고 Fast RCN의 소프트 벡터 머신을 사용한 것이 두 번째인데 당연히 Fast RCN을 사용했으니까 더 좋아지죠. 다만 Fast RCN의 소프트맥스를 사용했을 때가 성능이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적 소프트 벡터 머신을 사용한 것보다 소프트맥스를 사용한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톰사는 프로포즈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은가? 항상 좋은가?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Selective Search를 통해서 프로포즈를 2000개가량 뽑아냅니다. 근데 2000개 말고 훨씬 더 많은 양을 뽑아내면 도움이 될까라는 것이 질문인데요. 보통 오브젝트 디텍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논문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한 가지는 Sparse Set of Object Proposal이라고 해서 Selective Search가 이 중 하나고요. Dense Set이라고 해서 DPM 관련된 내용을 또 한 개의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 모두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라인이 Selective Search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프로포절이 X축이 프로포절의 개수니까 프로포절 개수가 많은데 떨어지죠. 오히려 많아지는데 그리고 지금 2000개부터 이 댄스로 바꾼 겁니다. 이 댄스 DPM으로 바꾼 건데 댄스 DPM으로 바꾸니까 점점 훅 떨어지죠. 이것을 통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Fast RCN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선 ROI 플링 레이어 그것을 통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픽스 사이즈를 만들 수 있었다.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멀티태스크 로스를 통해서 싱글 스테이지로 만들 수 있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페스토션은 이해하셨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